네, 또 시급한 문제가 하나 또 있었죠. 뭐 청와대 그 일괄로 사의 표명한 그 비서진들에 대한 인사인데 오늘 수석급 인사 추가로 있었는데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후임으로는요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됐고요. 김현명 사회수석의 후임으로는 윤창열 현재 그 국무조정실의 그 국정운영실장이 됐는데 이 두 내정자 모두 인사 전에는 다주택자였는데 인사 앞두고 한 채씩 처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.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이걸 굉장히 화제를 많이 삼는데 네. 국민들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올까? 이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. 아, 원래 1주택자는 없구나. 이 권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시킨 결과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다주택자들이 이제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집들을 처분하고 한 주택만 갖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세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.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정착되어 그런 상황들이 정착되어 가기에는 아직도 이제 길이 험하고 멀구나 이런 생각이 1차 들었고요.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의 그 인사가 뭔가 청와대 비서진들을 개편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좀 다시 수습해 나간다 이런 느낌 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. 예. 오히려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 실패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,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마찰들, 잡음들이 좀 있었고,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한국형 그린 뉴딜처럼 저탄소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계획도 없이 굉장히 이제 포장용 그린 뉴딜 정책을 네. 내놨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,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왕좌왕했던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교체는 없이 그냥 집 많이 가진 비서진들 한 채 갖는 비서진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과연 국정 운영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지난 7일 날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의 비서진들의 전면 사표를 통해서 전면 개편의 논의가 시작됐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것이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 것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전면 개편을 논의했는데 부동산 이 비서진들이 바뀌는 사람들이 또 2주택,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1주택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무주택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다 보니 그 인력 풀 안에서 네. 지금 이정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미 어느 정도 그 정도 레벨에 돼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.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불똥이 또 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면 쇄신이 되는 것이냐. 예. 그리고 지금 김혜숙 인사수석의 경우도 유임되는 거냐. 이런 또 다른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지점입니다. 결국 앞서서 이번에 2명의 수석 비서관 인사 전에 3명의 인사가 났을 때도 결국은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은 무주택이다. 또 나머지 2분은 1주택이다 했잖아요. 그걸 이제 청와대에서 밝히고 있어요. 결국은 5명, 6명 일괄로 사의를 표명할 때는 이게 현재 상황의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결국 그 비서진들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. 이런 식으로 그럼 역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그런 청와대 비서진이 이제 1주택을 갖는 것이 과연 그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? 과연 그 6명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제 정말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 속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겠구나 이런 느낌 안 주거든요. 사실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집권 여당 안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정책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때까지 추진해 왔던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쏙 빠진 채 그냥 다주택자가 1주택 비서진으로 바뀌었다. 이게 정말 그럼 이야기하신 결국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하면은 뭐 김상조 정책실장, 네. 그다음에 이호승 경제수석, 네.
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정책 라인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지 결국 정부 청와대의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세요? 네, 정의당은 이미 홍남기 네.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 이 정책 라인의 교체를 통해서 두 분에 대해서만요? 네. 홍남기, 김상조. 네, 그리고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까지 이어지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네. 그 부분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예. 이후에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상황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 라인의 교체를 통해서 이 정부가 이제까지 우왕좌왕해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 기조를 가다듬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 거죠. 부동산 정책의 지금 논란이 사실 지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상징으로서 이것을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상실감과 불신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.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었고 지금 김현미, 김상조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 주도했던 사람들의 주 책임자이기 때문에 저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청와대의 비서진의 어떤 전면 개편들도 중요하지만 그 부동산 정책을 특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는 23번에 걸쳐서 국토부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냈지만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. 네. 부동산이 지금 노영민 실장은 결국엔 2주택을 팔면서 논란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시세 차익과 또 양도세에 대한 뭐 2억 원에 가까운 또 이익을 봤다라는 것으로 또 불똥이 튀고 있잖아요. 그리고 김혜숙 인사수석의 경우도 지금 2주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좀 이렇게 쇄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갑자기 찾기가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예. 분명 건 정의당에서는 분명 이정미 전 대표께서는 그 경제 라인에 대한 문책, 그다음에 네. 경질 쇄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고 노영민 실장에 대해서 후임자 인선이 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